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제2의 조선이 될 수 있는 기업이죠.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일단 대한항공의 그런 수요라던가 혹은 실적이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으로 인해서 국제 노선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뿐만 아니라 K문화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관광 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수요 역시나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독과점화되면서, 참고로 이런 LCC 이런 저비용의 그런 LCC 같은 경우,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지분을 대한항공에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실 대한민국의 항공사는 대한항공 지배구조 아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일들이 현재로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인상이 될 거고요. 서비스의 질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감소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좌석의 좌석 배치가 새롭게 떴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건 뭐 그냥 뭐 닭장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좌석을 최대한 많이 쑤셔 넣어서 가성비 있는 그런 효율성을 내겠다라고 하는 게 대한항공의 그런 흐름인데, 왜냐하면 경쟁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대한항공의 그런 힘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꽤나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제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따로 있어요.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멤버분이 좀 계좌 인증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투자하고 계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97% 그리고 31%의 이런 계좌 인증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투자하고 계시죠. 이더리움도 약 132%의 계좌 인증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나 우리 멤버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골드바, 실버바를 현재 한 4년 정도, 4년에서 3년 정도 꾸준하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꾸준하게 비중을 늘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현재로서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고요. 수익도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이더리움도 이제 매수를 해서 현재로서는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마 이분도 제가 이제 매수를 할 때 이제 같이 매수를 하셔서, 이분은 이제 레버리지를 좀 쓰시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더리움 132% 그리고 비트코인은 97% 그리고 32% 수익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 주식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가 매수매도하는 내역들을 알려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나 많아요. 제가 좀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일단 보시면, 자, 파마리서치는 546%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 종목은 273%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기 투자는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업들만 투자하는 것들을 장기 투자라고 합니다. 꾸준하게 우하향하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건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죠. 네, 그거는 그냥 뭣도 아닌 투자입니다. 보시면 평안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제 홍콩 주식이죠. 이제 유일하게 홍콩 주식 딱 한 종목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평안헬스케어예요. 지금 보시면은 66%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 윗종목은 약 19%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느냐? 참고로 제가 평안헬스케어는 제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평안헬스케어는 제2의 파마 리서치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안헬스케어는 약 30%의 주가 급등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저는 약 30%의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현재 며칠이 지나니까 한 66%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냐? 그렇게 그냥 실시간으로 말씀드려요. 제가 매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평안헬스케어 매수하였습니다. 7월 8일에 처음으로 말씀드렸고요. 7월 28일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비중을 더 실었죠. 평안헬스케어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고 있는, 매일같이 핵심적인 이슈들을 분석해드리면서 특히나 강조드리는 섹터, 특히나 강조하는 기업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맛 기쁨 더하기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들 전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고, 좋은맛 기쁨 멤버로 오실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에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왜 대한항공을 제2의 조선을 보고 있느냐? 일단 합병 시너지라던가 여객 부문 회복, 그리고 항공우주 성장에 따라서 대한항공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시장 지배력 자체가 올라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은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절감시키고, 그리고 판매에 대한 수익은
올려버리는, 증감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죠.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저는 이 무인항공기라던가 MRO, 특히 항공 엔진에 대한 MRO가 대한항공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보잉, 에어버스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이런 기업들은 항공기를 제작하는 데에만 상당한 납기가 걸립니다. 따라서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캐파 증설이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엔진에 대한 혹은 항공기에 대한 MRO, 정비 수리 같은 경우는 에어버스, 보잉 이런 기업들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한항공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영종도에 이미 대규모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른 실적의 증가세라던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결코 작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무인기 항공이라던가 혹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 MRO 사업, 정비 유지 보수 사업이 대한항공의 핵심적인 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영종도 쪽에서 축구장 20개 규모에 달하는 신엔진 정비 공장을 이미 증축하고 있어요. 아마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고 1000명 이상의 인력이 채용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는 한 2조 이상, 그리고 최소는 대략 한 5천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이죠. 5천억 정도. 매출액 기준으로는 최대는 2조 이상, 그리고 최소는 1조 이상, 영업이익 기준은 최소는 1,600억, 그리고 최대는 5천억 이상의 그 영업이익을 추가적으로 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현재 대한항공의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시가총액은 약 9조예요. 시가총액 9조인데 만약에 5천억 정도를 MRO로, 항공 엔진 MRO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밸류에이션은 최소 20은 줘야겠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MRO 기업들, 특히나 엔진 관련된 기업들의 PER이 최소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가장 저평가된 기업 중 하나가 STX 엔진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나 엔진, 그리고 HD 현대마린 엔진 이런 것들 들 수 있는데, 사실 이쪽보다도 더 독과점화되어 있는 게 바로 항공 쪽이에요. 항공 쪽은 조선 못지않게 독과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PR이 보통 25에서 30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5천억을 MRO를 통해서 5천억을 받을 수 있다면은 한 10조 정도는 MRO 사업으로만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시가총액 9조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사실 제가 봤을 때 대한항공은 시장에서 MRO 쪽은 여전히 아예 모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밸류에이션도 보시면은 PR 밴드 보면 거의 바닥권에서 현재 횡보를 진행하고 있죠. 아마 이런 것들이 저는 조만간 고개를 들 날이 머지않아 발생할 거라 보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 트리거는 독과점화를 통해서 내세우는 실적의 성장과, 그리고 MRO 사업이라든가 무인 항공기 이런 쪽들에 대한 산업이 개화가 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한다면 저는 크게 이쪽에 대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적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2조, 내년에 2.3조인데 내년에 2.5조 이상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비용 절감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던가 독과점화를 통한 수익의 개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이 2.5조 이상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시가총액 9조 원대이기 때문에 사실 고평가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나 현재 대한항공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매일같이 지켜보면서 제가 매수를 할 때에는 당연히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객, 화물, 항공, 우주 여기에 더해져서 항공 엔진에 대한 MRO까지 더해진다면 저는 이쪽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꽤나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현재 POR 기준으로 5가 안 되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MRO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받게 된다면 최소 20 이상의 PER을 받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현재 시가총액만큼의 MRO 사업에 추가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던가 혹은 주가의 업사이드는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의 효율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이미 쌓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항공사가 탄생을 앞두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수익성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과 영업이익률 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K문화의 세계화가 결국 대한민국에 대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고,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항공사 대한항공의 그런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MRO라던가 혹은 이제 항공 네트워크라던가 물류라던가 여객 이런 쪽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로 다 좋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동시에 좋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무인 항공기 혹은 항공 엔진에 대한 MRO가 더해질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대한항공을 보고 있는 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이미 방산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상당히 잘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항공 쪽, 특히나 이런 방산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다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러우 전쟁을 통해서 혹은 중동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통해서 양안 전쟁의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해군력 혹은 육군에 이런 관심이 쏠렸다면은 이제는 공군 쪽에서도 관심이 쏠릴 차례라는 점에서 대한항공의 MRO 사업이 50년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쟁력이 충분히 쌓여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이 얻고 있는 수혜, 대한민국 조선 기업들이 얻고 있는 수혜를 대한항공이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용기 정비 및 성능 개량은 이미 뭐 보잉, 에어버스 등 이런 기업들의 그런 협력사로서 이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군용기부터 드론까지 항공우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대한항공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항공기에 대한 항공 엔진에 대한 MRO를 대규모로 증축하고 있음으로써 2007년부터 본격적인 실적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과, 특히나 이제 독과점화를 통해서 실적 자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부터라도 대한항공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매수를 진행한다면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려서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